아이고,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 기록상을 원래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통증 일기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써놨거든요. 근데 그걸 찾다 보니까 끊어졌네요. 그래서 경추 불안정성은, 주변 근육, 주변 신경이 많이 끊어져도 경추 불안정성이 올 수 있고, 저 같은 상황이 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미주신경은 아닐 것 같고, 보통 이제 위로 가는 신경이 교감신경이랑 미주신경 이런 관련된 신경들이 있거든요. 미주신경은 뭐냐면은 보통 몸의 부교감신경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이 제가 알기로는 신경의 종류가 1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개인지 확실한지 않아요. 제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위로 가는 신경이 몇 개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감신경 쪽이 건드려진 것 같은데, 그게 끊어지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왔는데, 이제 중추신경은 아니죠. 어찌 보면은 이제 말초신경의 하나겠지만, 한 줄기겠지만, 음, 그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서 목에도 같이 영향이 오지 않았나. 네, 왜냐면 그 증상 이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부상 이후에 생기면서 목이 불안정이 생겼고, 경추 분리증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게 올 뻔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힘이 많이 빠졌었고, 목에. 그 다음에 목뼈가 고정술을 해야 되나, 이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목보호대를 하고 며칠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졌는데, 지금 또 그러는 거 보니까 약간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음 그리고 경추가 불안정해지니까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경추가 왜 1번, 2번이 중요하냐면은 어 저희 미주신경이 다니는 곳이, 미주신경과 각종 신경 따발이 귀 밑에 보면은, 저희 귀 있잖아요. 귀에서 바로 밑에 보면은 뼈가 하나 만져질 가능성이 있어요. 턱뼈 바로 뒤쪽에. 거기에 이제 거기가 경추 2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경추 2번이 1번인지 2번인지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어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번인 걸로 알고 있어요. 2번이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여기에는 뭐가 지나가냐면은 혈관도 지나가고요, 신경도 지나가고요,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추동맥, 경추경동맥 이런 게 추골동맥 아닌데, 경추 관련된 아무튼 혈관이 지나다녀요. 동맥과 정맥이. 그리고 신경도 지나다니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 뇌출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이게 오래 눌리다 보면 뇌경색도 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신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미주신경 실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종 자율신경계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교감신경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이 중요하고요. 이런 목을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목 디스크 환자분들 특히. 예. 막 목을 너무 뒤로 넘긴다거나 그런 것도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정도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목은 중요하고, 목이 좀 잘 가눠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처럼 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뭐 미주신경 뭐 이런 신경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려면은, 신경은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회복이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뭐 요즘 나온 거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줄기세포라던가 뭐 이런 것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신경손상이 신경을 이어주는 그런 어 뭐냐 이어주는 뭐 필름 같은 걸 개발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상 환자들 있잖아요. 손발 뭐 손가락 잘리고 발 뭐 어디 잘리고 이런 거에는 쓰일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말초신경이죠. 근데 저같이 이런 기능적인 장기 기능이나 운동 감각 기능, 완전 감각 기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특히 장기 기능이나 이런 게 손상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신경외과 의가 붙이더라도 제대로 붙을 가능성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손상되면 위험하겠죠. 그리고 잘 붙더라도 이제 잘 붙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왜 이제 보통 장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콩팥 이식, 뭐 장기 이식하는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멀쩡한 장기에 달려있는 신경을 자를 때 저희는 신경을 이제 깨끗하게 자르잖아요. 깨끗하게 자르니까 자르고 있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끊어졌을 때가 문제겠죠. 손상, 파열 이런 거는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경 섬유가 있으면은 저희 이렇게 실처럼 뭔가 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끊어져요. 툭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그 위치에 있다면은 붙어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신경이 툭 끊어져서 내려앉거나 아니면 꼬이거나 아니면은 뭐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거나 한다면 다시 붙을 가능성이 없죠.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뭐냐, 신경이 다시 되기도 하긴 해요.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신경이 가면서 신경이 말단부와 처음 부분 신경 세포 핵이 있는데, 신경 핵과 말단부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은 있어요.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렵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붙는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붙었냐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다양한 신경 이상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이상 증상이 오면은 막 이상한 증상들이 막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뜨겁다, 차갑다, 뭐가 흐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아프다, 뭐 저리다,
뭐 다양하겠죠. 뭐 간지럽다, 뭐 신경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그래서 감각신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신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딱 제대로 원래 자리에 제대로 붙는다면 괜찮겠지만, 그 자리에 제대로 붙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못 하겠죠. 뭐 그럴 거고요. 그리고 또 뭐냐, 그래서 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신경이라는 건 의학계의 난제예요. 지금은 그래요. 아직까지 신경에 대한 개척은 별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리 물론 이제 AI가 발달하고 또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많이 발달하고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한다면 신경이 손상이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아직 멀었다는 거죠. 뭐 임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다 기다리고 있나요? 뭐 한 제가 20년 30년 살면 볼 수도 있을 상황이겠지만, 아마 저는 힘들 것 같고. 네, 나중에 보시면은 제 지금 이 채널에 영상 혹시라도 보신다면 댓글로 한 20년만 30년만 좀 늦게 저기 하시지, 좀 버티시지, 왜 에이 참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댓글이라 써주세요. 네, 그냥 뭐 웃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 기술로는 힘들다. 그래서 신경병증이라는 것도 이런 게 있어요. 말초신경성 신경병증 중에 당뇨병성, 그러니까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이 있고, 그다음에 루게릭 같은 것도 신경병이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도 신경병이지만 그건 좀 종류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당뇨랑 그다음 류마티스에 관련된 신경병증들이 있어요. 류마티스 신경병증은 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죠. 자가면역 세포들이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경섬유 다발을 공격을 해서 얘네가 신경세포를 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공격을 해서 나빠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손 저림이 생긴다든지, 막 갑자기 근육이 툭툭툭툭 막 튄다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겠는데, 결국에는 그 신경 축삭을 다 갉아 먹어버리면은 이제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그 자가면역 질환 자체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다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역 억제를 쓰면은 어 이제 이제 자가 면역에 대한 면역 반응들이 많이 억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 면역 반응이 억제돼서 괜찮아지는 편인데, 그거는 속도를 늦추는 거지 아예 없애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좋지 않은 현상이죠. 예.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거를 내가 막는다고 막고 싶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질환이에요. 안타까운 질환이죠. 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도 참 힘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뇨병도, 당뇨 많으시잖아요.
당뇨가 참 무서운 게, 당뇨도 신경질환이 올 수 있고 신경병 올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이 저처럼 이렇게 외상이 있는 것보다, 외상이라던가 뭐 충격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오는 것보다 더 흔해요. 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당뇨병은 요즘 많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증상이 오는 것보다 어 많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손발저림이라던가 기능 부전이라던가 간 기능 부전 올 수도 있고, 공파 기능 부전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성 기능 부전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당뇨는 애초에 뭐 영향을 안 끼치는 데가 없어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있는 분도 있다고 하실 거고, 없는 분들은 없다고 하실 텐데, 당뇨가 그만큼 좀 무서운 질환이죠. 참 당뇨도 관리 잘하면 괜찮긴 하지만 그 당뇨의 독성이 이제 체내에 누적이 되다 보면은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병은 참 다양하죠. 루게릭병도 제가 루게릭병도 얘기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이전 편에 제가 루게릭병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루게릭병이 비슷한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루게릭병은 원인을 몰라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근데 루게릭병은 멀쩡한 사람도 한순간에 갑자기 루게릭병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지금 전신 힘 빠짐 증상이라던가 그 말씀드린 이제 근육이 막 팔딱팔딱 뛴다던가 뭐 이런 증상들이 루게릭 병의 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힘 빠짐, 손발 힘 빠짐, 하지 힘 빠 이제 그죠? 다양한 힘 빠짐 증상들이 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장기 부전,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루게릭 병은 저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외상성이고, 루게릭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처럼 뭔가 움직임을 넘어서는 허용되는 범위의 움직임을 하면은 루게릭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루게릭 판정은 아직 안 받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그래서 그거는 애매하고, 그래서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라고 하잖아요, 루게릭병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도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계속 근육이 계속 말라가면서 또 손상을 입어가면서 점점 근육들이 못 쓰게 되는, 퇴화하는, 그리고 신경들이 점점 퇴화하면서 장기 기능까지 결국에는 멈추게 하는 좀 무서운 질환이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티븐 잡스가 루게릭이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루게릭이 스티븐 잡스래. 저기 스티븐 호킹 박사님,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루게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진짜 오래 사신 거죠. 보통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루게릭 환자가 5천 명인가 3천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몇 년 사는지 제가 잘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한 5년 생존율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로게릭 환우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분들도 있을 텐데 힘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어떠한 뭐 개선책이 나오면 참 좋겠죠. 약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신경을 빨리 그 신경을 어떻게 하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신경을 이렇게 회복시키는은 아니고 이제 신경을 좀 회복시키는 약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자세히는 제가 좀 몰라서 약을 아무튼 그런 종류의 약이 있다고는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또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생각이 났네요. 디스크. 디스크도 물론 이제 디스크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디스크도 말초신경병증은 아니지만 중추신경계니까 근데 어, 그렇게 분기되는 부분에서 좀 척추에 분기되는 부분이 이제 거기서 보는 말초거든요.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척추의 추간공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데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흉추 뭐 2번에서 흉추 3번, 4번 뭐 이런 데에서 신경이 이렇게 분기가 되거든요. 양쪽 갈비뼈 쪽으로 분기가 되는데 거기가 어떠한 이유에서 끊어졌어요. 아니면 손상을 입었어요. 기능 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은 뭐 뭔가 다른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마톰이라든가 척추별 신경 증상들이 다 따로 분류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척추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에 더마톰 아니면은 척추 신경별 기능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척추별 어, 분 척추 분절별 기능 아니면 뭐 그런 거 찾아보셔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뭐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올려드리거나 뭐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다들. 음, 척추도 요즘 척추에 디스크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골반을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골반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네. 전방경사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방경사 하겠다고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가급적이면은 그냥 그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 물리치료사 이제 그런 분들한테 잘 보시고 판단하에 운동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재활의학과 운동치료사들 있잖아요. 재활치료사들. 그런데 직접 가서 재활치료 같은 거 받으시고 본인의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배우시고 나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처럼 뭐 잘못 돌렸다가 가슴 막 잡고 막 이랬다가 신경 끊어지면 저처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절대 골반 돌리지 마시고, 가슴을 뭐 피겠다고 막 갑자기 막 크게 피거나 막 이러지 마시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굴곡이라는 게 어느 정도 허용 범위는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흉추는 45도, 요추는 25도에서 35도인가? 그다음에 경추 20도, 30도? 뭐 대충 그 정도 될 거야, 제가.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디스크 환자분들은 재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범위를 훨씬 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자인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역으로 뭐 역시자목 뭐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충분히 신경증상이라던가 각종 이상한 고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결과가 언젠간 초래가 될 겁니다. 수술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자세가 제일 1순위로 중요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올릴 수 있다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